저도 그래요. 아티스트들이랑.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만화 클래식에도 업데이트되고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하고 계신 웹툰이스타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민 평론가도 같이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뭐 근황은 매번 얘기하니까 네,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어떤 분들을 모셨냐면 한번 꽁트를 짜볼까? 원고 있는 거 싫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화가가 생긴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재민 평론가님? 저는 그게 직업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건 그래. 난 솔직히 몰랐어. 네. 어디입니까? 공주대학교죠. 네, 국립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이제 카툰 애니메이션 학부죠. 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의 학생들과 교수님과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몽치 프로젝트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이드비의 주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포스타입의 일기 학생들의 작품들이 9작품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신 학생 두 분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교수님 권혁주 교수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 김동건, 장한별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해보시죠 이런 거. 네. 두 분 다 멀리서 오셨어요. 그 김동건 학생 어디서 오셨죠? 저는 공주대학교에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와, 목소리가 좋아. 나보다 목소리가 낮은 사람은 오랜만이군요. 그럼 아침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아침 9시 차 타고 왔습니다. 뭐 좀 더 늦게 와도 되는데 3시까지라 그랬는데 일부러 널널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 오실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일부러 널널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아침 일찍?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뭔가 이제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아예 그냥 널널하게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 와서 뭐 하셨어요? 일찍 도착했을 거 아니야? 네네. 네. 그냥 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남길래 날 봐. 딴 데 보시죠. 왜 뭔데 보면 되겠다. 프라이버시 나가지고 약간 밀기가 좀 여자친구 얘기라서 그래서 올라와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놀고 있었고. 장한별 학생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인천 본가에서 와가지고 오래 안 걸렸어요. 오래 걸릴 텐데. 한 시간? 1시간? 네. 버스가 있나 봐요. 바로. 아니요. 지하철 타면 급행 타면은 50분이면 와가지고. 신도림까지. 별로 안 힘드셨던 걸로 하고.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어제 왔어요. 어제. 네, 어제 와서 하루 자고 네. 오늘 내려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멀리서 다들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신 만큼 방송이 재밌어야 될 텐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이드비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까지 찾아가게 된 좀 문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어서 공주대랑 같이 이런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 교수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이재민 평론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왜 대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뭐 간단하게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만화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립만화씬에 새로운 작가들이 여기가 있는 줄을 몰라서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툰 쪽은 잘 보이니까 거기는 되게 밝게 빛나는 어떤 항성계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데 난 여기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 있어요라고 깃발을 좀 들어야겠다. 어디 가서 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을 웹툰계는 나랑 좀 안 맞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물색을 해보다가 처음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가 생긴 공주대라면 우리랑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형의 시작까지 던졌죠. 공주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들고 이제 원래 웹툰이 독립 만화이던 시절부터 이거를 이끌고 오셔서 결국 이 메이저 시장까지 올라올 때까지를 모두 지켜보신 분이죠. 이제 권혁주 교수님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럼요. 너무 좋았죠. 저희가 이게 솔직히 딴 데도 얘기를 좀 해본 데는 있거든요. 넌지시 해보기 해본 데는 있는데 다들 그건 좋네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까지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교수님들 까는 게 아니지만 교수님들 스타일이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그걸 누군가 주도적으로 자기들한테 오퍼를 해야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고영주 교수님한테는 저희가 딱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당장 날짜를 잡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카페 스타벅스 카페였나 그때도 거기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저희가 처음 이거 제안했을 때 저야 뭐 워낙에 계속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예전에도 한번 독립만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눈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로 데뷔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처음 뭐 제 수업에서도 이제 웹툰 수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연재가 될까요? 약간 이런 물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 고민에 쉽게 답을 할 수 없었고, 근데 단편이라면 하나 완결짓는 의미가 있으니까 되게 괜찮겠다. 그래서 약간 선택지를 주자. 그냥 웹툰 해도 되고 원한다면 단편도 해봐도 좋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신청해준 학생들이게 돼서 그때 그러니까 권 교수님 수업에서 그렇죠.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단편을 만드는 걸 하는데 본인들이 원래는 처음에 이제 웹툰 만드는 걸로 쫙 돼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고민도 있고 그리고 시장도 변화도 있으니까 웹툰을 할지 너희가 그러면 출판 형식으로 단편을 할지를 이 수업에서 정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제안을 해서 엮여서 들어간 건가요? 제안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만든 거긴 하죠. 예. 수업할 때 원래 그 대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단편 만화 같은 거를 이제 수업 기간에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안 받은 거 내용은 조금 평소랑 색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장한별 학생님 찝어줘야겠다. 네. 그냥 계속 웹툰을 그리다가 사실 웹툰만 하면은 좀 진로 걱정이 그때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왜냐면 요즘 웹툰을 하려면은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다들 어시를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웹툰 작가로 당장 데뷔는 어렵겠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 이게 이렇게 왔을 때 단편 정도면은 어시를 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이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호 학생은요? 저는 이 제안을 맨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거는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플랫폼에 연재하는 웹툰이라는 게 다 다른 장르의 다 다른 작가님들이 한 건데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의 무게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딱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어떠한 그런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방식, 그리고 처음 시도해보는 조금은 익숙하진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회를 꼭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졸업한 지 10년 넘었죠. 원래 기억 안 나요. 대학교에 갈 때마다 깜짝 놀래. 이런 프레시함이 있을 수 있다니 학교에서. 물론 코로나 기간에 좀 힘들었지만. 근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김동호 학생부터 대학생이 바라보는 이 웹툰 시장을 어떤 느낌이에요? 작품을 볼 때와 이 시장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던 사람들이 다 그냥 주변 다 작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중에 혹시 어느 거를 얘기하면 되지?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내가 작가로서 편입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둘 다. 네, 둘 다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처음으로 일단 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웹툰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나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점점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팀 단위로 하는 게 이제 오히려 팀 단위로 한 게 더 많죠. 개인 작가님들은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개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가 현재 이제 팀 단위로 주로 되는 그런 작업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작가로서 와 내가 저렇게 팀 단위로 덤비는 사람들을 이 틈바구니에서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압박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실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나름에서 내가 살아남을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뭐 지금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이따 아마도 얘기하게 될 내가 뭔가 이 스토리에서 아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한 스토리라도 아 이건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 사람만의 이야기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넣는 게 제 나름의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저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지금 보고 있자면은 제 친구도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작가로 데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없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처음부터 이제 아예 웹툰을 하겠다, 만화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다 이제 웹툰으로 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 원화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이제 만화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그림 작가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제 웹툰 어시할래요라고 하시는 분 정말 많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 저 웹툰 하나도 할 줄 몰라요라고 제의를 받았을 때도 원래는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시키는 프로세스대로만 다 해주면 되니까 더 노동력만 좀 제공해달라 이런 느낌이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웹툰 시장 자체가 이제 작가 한 명이 이제 다 하고 거기에 이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건 좀 굉장히 체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주대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처음 이제 발을 디디려는 아이들은 그렇다라고 이제 의견을 저한테 하니까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한별 학생은 어때요? 저는 독자랑 작가 입장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웹툰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봐서 모든 플랫폼에서 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아요. 퀄리티도 높고 작품도 다양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최근 웹툰 시장 독자 입장으로서 봤을 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작가 개인은 없지 않나. 왜냐면 사생활. 아니요. 그냥 개인 작가 자체. 왜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작품 하면은 아, 그 작가님하고 이름을 떠올리는데 요즘에는 다 팀 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작가 개인의 이름을 아는 경우도 없고 다 뭐라 해야 되지? 대표작이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다 팀 작업이고 이 작가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설 같은 인기 소설의 웹툰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가 개인의 작품은 없고 그냥 퀄리티 높은 팀 작업만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단 독자면서 작가를 노리고 있으니까 독자로서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데 작가로서는 내가 알려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작가가 아니라 그냥 그림 작가로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워서 고민이 돼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가.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이 여기서 자기만의 작품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작품을 해보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과정까지를 이제 매년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업계 사람들과도 다 소통하시고 친하니까 그 양쪽의 이야기를 다 어쨌든 들어보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의 차원에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바라보는 교수라는 직함에서 바라보는 이 시장과 이 학생들에 나갈 때 이 시장에 대한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한별이도 그렇고 동건한 학생이 한 얘기가 다 공감이 돼요. 네, 다 공감이 되고 단지
교수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개 작가로서도 음. 저 역시도 느끼는 그런 고민이고 그리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최근에 분위기는 그 IP라는 이름으로 여러 이제 다양한 퀄리티 고퀄의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근거 없는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한번 트렌드는 바뀔 것 같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 예, 늘 그래 왔으니까 이게 지금의 막 이렇게 고퀄리티 되는 이런 게 사실 만들기 쉬워서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고 인력을 투여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데 전 독자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늘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움은 개인 작가들이 훨씬 더 기민하게 캐치하고 또 주목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비율이 예전만큼은 아닐 수 있어도 또다시 한번 균형을 잡는 때가 올 거라고는 그냥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 그 아무래도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니까 이제 거의 공통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왜냐하면 전에 이재명 평론가가 해줬던 말이지만 매 학년마다 엘리트들이 살아남아서 켜켜이 쌓여 있는 판이 만화판이거든요. 여러분 좀 졸업해서 매 학년들이 나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연도별로 쌓여 있는 판인데 그래도 평론가님은 시장 관련 평론론이 전문이시니까 그래도 이 방송을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봤고 들을게 될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데뷔하려고 하는 작가들한테 그래도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하시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쫙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화를 내세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있을 만한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의 첨단만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일 위에. 네. 학생들이 시장 조사 해봐라라고 말을 하면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여기 아예 안 들여다봐요. 여기는 없는 셈 치고 맨 꼭대기에서 빛나는 층만 보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서 빛나는 층만 말을 하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팀 작업이고 그리고 제가 그 작년 8월 기준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3인 이상, 그러니까 글 그림에다가 플러스 어시가 명시되는 정도의 작업을 하는 걸 보면 3인 이상 작업이 그 스튜디오까지 포함하면 90% 가까이 돼요. 상위 7작품씩 해서 실제로 49작품을 봤을 때 그 한두 작품 빼고는 그 한두 작품에 이제 뭐 호랑이 형님이라든지 괴물 같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 빼고는 다 팀 작업이에요. 그걸 보면 맞죠. 근데 전체로 놓잖아요. 그러면 웹소설 원작 비중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를 놓고 보면 네이버 웹툰에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연재되고 있는 게 527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복 빼고 하면 500작품이라고 칠게요. 왜냐면 매일 연재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500작품 중에 50작품 정도가 이제 그 웹소설 원작으로 연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한 나머지 90%는 개인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에 팀 작업으로 하는 것들이 상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이건 인기 없으니까 안 봐라고 하는 작품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회차가 쌓여가면서 마감이 힘들어지면 한 명씩 스태프가 붙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안 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시장 조사를 해보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내가 경험이 쌓여서 경력이 쌓이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처음 할 땐 몰라요. 그냥 주간 마감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다 쏟아부으니까. 주간 마감 하다 보면 채색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겠다. 펜선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건 만화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팀 작업이 나의 어떤 작품성을 해친다? 전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팀 작업은 절대로 작품성을 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퀄리티를 높인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퀄리티가 뭐냐도 되게 중요한데 독자들이 어떤 퀄리티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펜설이냐, 채색이냐, 아니면은 뭐 빛을 쓰는 방식이냐, 종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퀄리티를 결정하거든요. 그냥 스태프를 갖다 쓴다고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걸 감독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작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 그리고 내가 진입하게 될 초창기 시장 그러니까 허들이라고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허들이 이제 공모전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인 작가들만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기성 작가들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들을 쳐다보면 너무 높아 보이죠. 근데 지금 연재되는 작품 중에 네이버 웹툰에서 데이빗 퀄리티가 높나요? 그림 그리는데 그게 막 밤새 가면서 그려야 될 그림인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에요. 디몬 작가님 있고 여고생 드래곤 이 그림 그리는데 밤새 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채색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흑백이에요. 심지어 명암도 세게 안 써요. 거의 선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파고들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타겟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덩어리를 돈 많이 버는 걸 최고로 놓고 보면 답이 안 보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 경험을 10년 가까이 다 거치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경쟁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의 상황과 시장을 좀 명확하게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채찍을. 근데 솔직히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사회 막 나오기 전에 되게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이 사회에서 보호 단계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딱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젊은 생각이니까 뭔가 잘해보고 싶잖아요. 제대로 뭐 멋지게 하고 싶고 내 작품도 저 위에 펜트하우스 딱 걸리고 싶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섞이는 거죠.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반복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대학생들 분들도 지금 비슷한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걸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영어 통번역을 나왔거든요, 전공을. 근데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데서 번역 소프트웨어를 내었는데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얘네들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번역으로. 그걸 딱 보고서 아 여긴 때려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긴 답이 없다. 저는 상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얘네보다 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작가, 감독이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작가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해요. 네. 뭐 한두 개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세상을 바꾸놓지 못하거든요. 근데 작가는 그걸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이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오늘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프로젝트 하기 전에도 들어봤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독립만화 시장에서 활동하니까 웹툰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독립만화 하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발견해 보고자 그게 우리의 사익이었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주대학교 가서 이거를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됐고 학생들이 다양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번 첫 번째 테마로 이제 가족 이 몽치 프로젝트 1기의 테마로 가족이란 테마를 잡으셨어요. 그게 권혁주 교수님이 잡으셨는데 혹시 왜 가족이란 테마를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 그때 제가 이제 수업에서 네네네. 그 웹툰 수업이었는데 그 가족을 취재를 하라는 그 과제를 내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기 주변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인터뷰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화로 그려보자.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랑 이 프로젝트가 이제 조인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주제가 됐었던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늘 학생들한테 가족을 인터뷰하라는 얘기를 꼭 한 번은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본인이 작가라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어서 근데 알고 쓰느냐 아니면 모르는데 남한테 간파당하느냐 그 차이라서 한 번은 내 가족을 뭐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자기 뿌리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작가가 성장하는데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수업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은별 학생
님 학생분 네. 그 수업에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할 거야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테마는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제약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가족이란 테마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작품 구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가족이라고 들었을 때는 약간 그릴 만한 장르가 일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내 가족의 이야기를 제일 편안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일상이기도 했고 그거 외에는 사실 장르 고르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이야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엄마의 꿈을 이뤄보자 해가지고 이제 장르를 바꿨거든요. 약간 그렇게 하면서 좀 색다르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부연하면 한별이 이제 어머니랑 그 인터뷰한 거를 저는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어머니 되게 유쾌한 분이신가요? 네, 정말. 스타일이. 내용도 내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되게 엄마랑 되게 격이 없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되게 재밌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만화적으로 푼 거죠. 약간 가상을 보태서. 그렇습니다. 김동건 학생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 테마와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웹툰 만들 때랑 또 다르죠. 네.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맨 처음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작품을 다시 볼 때 이제 좀 깨달았던 건데 이걸 이제 어떠한 제약도 안 받고 사실상 그냥 테마만 던져준 상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림체와 방식으로 풀어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을 때 와 이거 정말 내가 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는 이제 만화를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식으로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만화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제가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내가 약간 살아오면서 어떤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 저는 이제 일본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책을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했구나. 그런 거라든지 이제 연출 같은 것도 어디에서 본 게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걸 그대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고 난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이런 기회는 좋은 것 같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일기고 이 다음에 제 후배들과 또 다른 학교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했습니다. 시작되는 부분의 감상평을 모르는데 다 얘기해 주셨네. 저보다까지 나중에 물어볼 게 없잖아.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같이 저희도 뭉치 프로젝트라는 걸 일기를 진행을 했고 혹시나 이 방송 중간부터 들으실 분도 계시니까 넘기면서 혹시나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공주대학교랑 같이 사이드비랑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공주대 학생들과 함께 단편 만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몽치 프로젝트를 이번에 일기를 해서 포스타입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검색하시면 몽치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작품 9작품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녹음실에 5명 모시는 게 오랜만이라 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탄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쉬고 와서 다시 이제 작품 두 학생분이 만드신 작품 세세한 이야기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별로 아시는 사이세요? 잘 모르죠. 저는 휴학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 제가 면밀히 살폈는데 두 분이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원래 학부가 학부로 넘어가면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어요. 그런가? 네. 그 과는 같은 과예요. 제가 편제를 잘 몰라서. 같은 과야. 같은 과. 네. 같은 과면 되게 친하게 지내지 않나? 우리 때랑 또 다른가? 그게 작은 과면 그런데 제가 다녔던 곳도 학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학부 내에 한 학년에 14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은 과인데 35명밖에 엄청 크구나. 35명이어도 수업에 안 겹치면은 뭐
요새 또 코로나 학년 시즌이고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죠. 같이 네네네. 가까이 못 보고 그랬을 수도 네네네. 있겠어. 두 분이 되게 불편해 보여요. 근데 난 너무 재밌어. 보고 학년은 같으신 건가? 아니. 아 그럼 뭐. 학번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3년 네. 차이죠. 예. 그럼 3년이야 뭐. 아니야. 3년 차이면 복학생과 신입생이에요. 안 친해 못 친해지. 네. 그런가? 난 같이 막 술 먹고 돌아다녔는데. 그럼 님의 알았어. 그걸로 세상을 알았어. 보면 그만해. 네. 알겠다고. 네, 잠깐 농담 삼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몽치 프로젝트 두 분이 작품을 내셨는데 먼저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순서 나와 있는 대로. 하다별이란 이름으로 별이란 작품으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주인공인 여자애가 이제 너무 음치인 거예요. 음치인데 꿈이 뮤지컬 배우인 거죠. 근데 본인이 음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모른 채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다 떨어지니까 의기소침해졌다가 이제 어떤 오디션에서 음치 배역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걸 보고 난 뒤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음치지만 그걸 무기로 사용을 해보자라며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니 이거 근데 어머니 인터뷰하는 내용과 네. 인터뷰를 해서 가족이란 테마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걸 좀 샘플링해서 이제 새롭게 구성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머니 이야기인가요? 정확하게는 저희 엄마가 이제 꿈이 뮤지컬 배우셨는데 와. 이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20살이 될 때까지 본인이 음치인 걸 모르셨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모르셨는데 이제 오디션을 무작정 보러 다녔는데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서 음치인 걸 알려주셨고 저희 차마 하지 못했던 거. 저희 아빠도 이제 엄마랑 노래방을 한번 갔다가 두 번 다시 노래방을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슬퍼. 이제 그러면서 꿈을 포기하셨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화로 그려가지고 만화에서라도 엄마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다라는 걸 계기로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됐어요. 일단은 저희가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죠.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이제 학교 수업은 요즘은 다 이제 웹툰 만드는 수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특강 가면서도 뭐 출판 반영일 때는 이런 미학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랬었는데 본인은 이번 작품 하면서 나는 어떤 느낌을 좀 살려서 이 출판 반영으로 작업을 하고 싶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연출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썼던 연출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랑 표지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똑같은 그림을 썼거든요. 이제 초반에는 이거를 목표로 한다 했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이제 이루어냈다라는 느낌으로 연출이 하고 싶어서 표지를 앞에다가 넣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출판 만화에서 신경 썼던 거는 딱히 엄청나게 신경 쓴 부분은 없었는데 좀 잘 읽히는 걸 목표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좀 잘 읽히는지가 제일 걱정이었고 스토리 진행에 막힘이 없었는지 좀 느리거나 너무 빠르진 않은지가 제일 신경이 쓰였는데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써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이제 학생분 작업 보셨잖아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이 작품? 저는 그냥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거 어머니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뽑아서 드리려고. 왜냐면 저희 엄마가 포스 타입을 전혀 모르셔가지고 안 그래도 만들었는데 왜 안 보여주냐고 혼났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야기 아니냐고 나한테도 저작권이 있다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렇지. 잘못하면 미국에 봐서는 소송 걸리니까. 남이잖아. 와. 남인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뭐 핸드폰에 띄어서라도 한번 보여줬을 법한데 안 보여드렸어요? 딱 책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책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 엄마는 해서 책으로 이제 뽑아보려고 사이트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깔끔하게 뽑아주는 데 있어요. 네. 아까 질문이 뭐였죠? 이 작품 어떤지. 작품. 저는 이제 일단은 인터뷰를 들었잖아요. 인터뷰도 들었고 만화 연출한 것도 봤는데 되게 코믹하게 그 연출해서 저는 되게 잘 읽혔어요. 잘 읽히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뮤지컬 여배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어머니 이야기이다 보니 예,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좀 유쾌하게 예, 풀어나간 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의 고통을 가족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 약간 가정사 얘기처럼 풀어가기 쉬운데 그냥 확 그냥 엄마의 시선으로 딱 몰입을 해서 풀어간 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연출과 그리고 약간 소재를 약간 다루는 방법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눈여겨서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재임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좀 보면서 아 이분이 만화를 진짜 많이 보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포스터에 올라와 있는 거는 23페이지, 24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연출이나 아니면은 뭐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장르들을 넘나들거든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배워서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몸에 익어 있는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하고 딱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단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미덕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그걸 정해놓고 처음부터 보여줬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그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도 잘 봤습니다. 전 처음 봤을 콘티 단계 때부터 쭉 봤잖아요. 근데 봤을 때 이거 잘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뭔가 마지막 그 처음 말씀하셨는데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처음 나오는 것과 뒤에랑 페이지를 똑같이 해서 연출을 하는 거를 보면서 꿈을 이루어지는 거를 테마로 해서 얘기를 잘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처음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작품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모신 이제 김동건 학생분의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나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을 살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라고는 지칭은 안 하지만 가상의 아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90년대생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끔 제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더라고요. 90년대생이 왜 튼튼한 줄 아냐. 그래서 놀이터 사진을 보여줘요. 정글짐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네가 막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지고 위에 걸려 있고 막 이런 거. 일상적인 모습들.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요즘 애들은 되게 놀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저기서 놀았다고? 안 죽나? 말. 우리 다 그렇게 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요새도 그렇게 놀 줄 알았는데.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물론 지금 이제 되게 하고 싶은 방식대로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짜냐면 글을 먼저 다 써놓고 글을 쓰면서 이제 장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릴 때 생각했던 거의 느낌대로 안 나온다. 아니면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즉각적으로 그림은 그때 생각해서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 보는 연출이다 아니면은 이 사람만의 연출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매 페이지마다 뭔가 새로운 충격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짜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영감을 받은 게 있고요. 교수님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 동건이를 한 2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뭐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가끔씩 보면 달라져 있어요. 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봤던 만화와 지금 봤던 만화가 정말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그래서 물론 또 내년도 좀 약간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 근데 저는 이번에 낸 단편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게 본인 이야기잖아요. 본인 이야기고 엄마랑 인터뷰한 것도 들었는데 거의 엄마랑 싸우더라고요. 저도 싸운 거 아닌데 싸우는 거라고. 이게 대구 사투리라서 그런지 억양이 세고. 네, 왜 엄마랑 이렇게 싸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족끼리는 절대 싸운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일상 대화야 그게.
근데 그 뭐랄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툭 꺼내놓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좀 독자를 약간 갖고 놀려고 한 게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물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확 와닿다가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충격을 주려는 듯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눈여겨서 봤던 부분이었어요. 요걸 여기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구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막 회 뜨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비유적으로 본인이 겪었던 어떤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 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이거 저 되게 유니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보면서 일단 이 여백을 일부러 되게 두껍게 쓰신 거죠. 양 사이드에 있는 네. 여백을. 네. 이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시선을 계속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그 읽는 사람한테 불안하고 답답한 느낌을 계속 주게 만들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딱 한 컷 정도 터져나가는 컷이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장면. 그걸 보면서 이분은 뭔가 이렇게 더하고 말고 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연출적인 측면에서 이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피드백을 준다면 그때 콘티 단계에서 드렸던 피드백이 중간에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독자들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지점이 된다. 그래서 독자들 계속 묶어놓으려면 여기에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수정이 됐죠, 조금. 네, 그걸 보면서 이분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연출이나 이런 건 거의 완성이 되어 있으니 이야기거리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인 장면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장면이 되게 날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왜 그 페이지는 정리를 안 시켰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도 보여주기는 이게 날 것처럼 보여주지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조언이 들어갔더니 이제 수정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칠 줄 아는구나.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다. 그건 작가로서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정을 안 해. 누가 남의 감히 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인가 막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용하는 거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 안 물어봤는데 이제 서로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이제 동건학생 작품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아웃 작품 다 보셨죠? 네. 설마 본인 것만 보고 남의 거 안 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어떠셨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최근 본 단편 중에선 제일 신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단편들 보면은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광활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스케일 크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막 세계의 미래는 어떻다 이런 단편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래서 딱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잔잔하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공포심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일단 이게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못 물어본 건데 동건학생은 이제 장한별 학생 별 작품 봤을 때 네. 어땠는지. 저는 일단 이거를 맨 처음 보자마자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와 이런 주제는 일단 처음 봐 그거였어요. 일단 그 음치라는 게 일단 딱 들어가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뭐지? 이걸로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일단 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저는 생각을 못하는 주제니까 다음 내용도 뭐가 펼쳐질지 이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예상이 안 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다 읽었는데 와, 이 주제를 이런 소재를 이렇게 풀어냈구나 이야기를.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읽는 동안 내내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얘기니까. 네.
역시 앞에 놓고 얘기하라니까 칭찬밖에 안 하네요. 저는 처음에 별을 처음에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20살이 됐는데 뮤지컬에 음악이 필요한 걸 몰랐다니 뮤직이잖아 앞에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탈룰라가 되는 거지. 어머님 얘긴데요. 그러면 네 그렇군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알고 봤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네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아웃 작품이 어떻게든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게 제일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말고 그럼 뭐 누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개인이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다르니까 작품을 봤을 때 본인 작품 빼고 방금 서로 앞에 계신 분 작품 빼고 그러면서 본 7작품들 중에서 난 이 작품이 참 나한테 좀 와닿았다. 나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좋았다. 이런 작품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부터 얘기를 하시죠. 다른 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저는 이 필명이 주먹이신데 작가님이 텔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꿈처럼 이렇게 그 호텔 복도를 쭉 걸으면서 그 종이 비행기들이 날라와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다가 거울을 딱 봤더니 내가 엄마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엄마를 딱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요즘에 제가 내가 아빠를 되게 많이 닮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이제 아버지의 싫었던 면이 자꾸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의 어떤 좋았던 면이 그대로 닮기도 했고 이걸 되게 복잡하게 느껴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럴 때는 진짜 아빠 같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기분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어서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되게 와닿았던 작품입니다. 권 교수님은 보신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다던가 이런 작품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사실 다 좋긴 했는데 그죠. 교수님의 입장에서 네, 다 좋았죠. 학생들 작품은. 네.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죠. 예,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건 예, 원래 만화라는 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사생활이나 자기가 평소 자라온 생각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와닿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다 그럼요. 다르잖아요. 예, 그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힐링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진영이 네, 내 딸이 우울증이다. 내 딸이 우울증이다. 음. 예, 본명으로 썼구나. 진영이 학생이 음. 그린 내 딸이 우울증이다. 이게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그 엄마의 시선으로 풀어낸 건데 저는 이제 인터뷰도 다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말하기 힘든 주제였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약간 치유받는 느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학생이 그걸 되게 이렇게 툭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객관적인 거리감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풀어내는 게 내가 만약에 나한테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풀어내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하게 해줬던 그런 만화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김동건 학생은 네. 어떤 작품이 좋았나요? 저는 이 혜연 씨가 그린 넷째 발가락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뭔 얘기인지 궁금하잖아요. 발가락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제 이 발가락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결국에 이제 발가락이 분리가 돼서 아예 떠나버리죠. 그런 거라든지 뭐 난 손가락이 되고 싶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사람의 비유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진영 씨가 방금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작품도 그렇고 이게 조곤조곤하게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 아니면 느낀 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나 고민들 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조곤조곤 읊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픈 데를 살짝씩 짚어주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장별 학생은? 저는 권나열 학생의 인연이라는 작품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연출이 일단 제일 독보적으로 독특했어요. 그냥 일반 만화나 웹툰에서는 보기 힘든 형식이었고 내용도 고양이가 이제 길고양이였다가 입양을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고양이 입장에서 공포라든가 뭔가
다양한 감정들을 저렇게 다양한 연출로 특이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콘티 때부터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작품입니다. 저는 그 김영현 학생의 동생 죽이기 이 작품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뭐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피드백을 많이 문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뭐 제가 그런 거 원래 하는 일이 제 직업 중에 하나라서 귀찮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작가가 선택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고쳐서 또 보내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감정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주 봤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연출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 보고 나서 내가 즐겨보던 망가의 그런 연출 이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더 눈길이 가게 됐었고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좋은 작품들도 많았어요. 백천 작가의 내 잘못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 그쵸. 의인화라 네. 그러나 동물로 표현하는 걸 네. 그런 걸로 표현하는데 난 처음에 이 작품 그 딱 봤을 때 되게 긴장도 높은 느낌이 들잖아. 얘가 피 묻힌 손으로 딱 이러고 그치. 있잖아. 네. 핀지 뭔지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아, 이 뭐지? 뭔가 스릴러인가? 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좀 더 그런 내용과 같이 결부돼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이게 동물로 이렇게 근데 동물을 사람으로 해서 그리는 경우가 되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은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인물 구별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잘 표현해서 잘 그린 것 같고 또 그 윤진영 학생의 한밤중에 읽기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처음에 그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전화해서도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콘티 만들어 왔을 때 되게 그러니까 읽기 불편하게 만들어 와서 제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오늘은 피드백 안 할 테니 다시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학생 입장에서는 좀 스크래치가 될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물어보고 작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봐서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 올 때 조금 그러니까 전시 바로 직전까지 계속 작업을 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늘상 있는 일이죠. 작가들 생활에서.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디테일 안에 그림 밀도랄까 이런 것들 채워 넣는 걸 보면서 아 시간상 늦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치. 이 작품도 굉장히 좀 좋았고 그렇습니다. 다들 이번에 나온 9작품들이 다들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이런 프로젝트 하면은 중간에 낙오자들이 많이 생겨요. 아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뭐 학점은 받았으니 때려칠래요 뭐 이런 학생들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 사정이 있는 분 말고는 10명 중에서 9명이 다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뭐 완성하는 것까지 해본 거라서 그 지점에서 되게 저는 의의가 있었고 되게 기분 좋았고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도. 근데 해보시면서 이재민 평론가님도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 교수님한테도 궁금하고 근데 두 분은 이제 작품을 완성해 본 거잖아. 단편 만화를. 근데 모든 작가들이 지망생들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거예요. 완성을 많이 해봐야 된다. 결말을 짓는 것까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작업에서 뭐 완성까지 가는 결말이 있는 작품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랄까 아까 동건 학생이 너무 길게 처음에 다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 포함해서 어떠셨는지. 사실 완성을 해본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처음 해보신 거예요? 처음은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기승전결이 좀 이제 이 정도면은 스토리가 완성도가 있게 완결이 된 것 같다라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단편은 1학년 때 썼어가지고 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겠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하면서 느꼈던 건 진짜 완결을 많이 내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건 이유가 있구나. 약간 이 만화의 끝을 본다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끝을 내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만화를 정말 단편 만화를 좀 자주자주 많이 구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건 학생님은요? 저는 음. 이제 이 단편 만화 말고도 이제 데뷔작을 제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작업 시간을 그 데뷔 원고에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단편 만화 이거를 하면서 완성을 많이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느꼈을 때 이제 결과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약간 내가 정한 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정하고 그대로 내가 마감을 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스토리를 짜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연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대로만 하면은 나는 되겠구나. 이런 자기 확신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좋네요. 교수님, 그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에서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진행됐잖아요. 독특하게. 네. 물론 이제 뭐 룰을 어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룰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레전드가 되겠구나.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건데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지는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서 또 세월이 흐르면 다시 할 수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번에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성인수 대표님이랑 이재민 평론가님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를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내내 저는 이게 되게 유니크한 지금 이벤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고 물론 2기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2기가 없더라도 혹은 2기에서 끝나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만큼 약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프로젝트였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기획을 해서 두 분을 모셔서 학생들 모으고 제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절대 못했을 것 같다. 근데 다 하셨잖아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저는 한 건 없죠. 아니죠. 원래 제일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차린 건 없지만 상다리 부러지려고 그러고 막.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드리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촌스러운 열정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만화를 정말 좀 촌스러울 정도로.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느끼셨던 것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학생들은 사실 저는 학생들이지만 저는 제 학생 그 교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치고는 있지만 제가 뭐 특별히 뭘 더 알아서 가르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친구들은 아직 데뷔를 안 했을 뿐 작가를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그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뭐 교수라는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뭐 당장 내년에 교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작가는 계속 남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지금 학생이지만 저는 정말 학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예비 혹은 아직 데뷔를 아직 안 한 혹은 하더라도 나중에 그만둘 수 있는 그냥 그런 작가. 하지만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다들 알아서 잘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당연히 두 분이 잘 인도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독립만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구분되나? 이 독립만화 시장이 따로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히려 독립만화 하고 싶다가도 어느 날 또 연재하기도 하고 연재하다가도 다시 또 독립만화 할 수도 있는. 사실 영화 배우들이 영화 찍다가도
연극 무대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더 이런 게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재민 평론가님도 이거 진행하시면서 들었던 생각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에 뮤지컬이랑 이런 거 역사를 좀 공부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되게 놀라운 걸 알았어요. 신파가 원래 그 프랑스 영화로 넘어가면 누벨바그고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뉴웨이브잖아요. 그냥 새로운 파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보다 더 옛날로 가면 한 100년 전쯤으로 가면 한 120년 전? 1900년대 초로 가면 그게 원래 연극이라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극이라는 형태가 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창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고 이런 법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그 문어체로 되어 있는 걸 깨고 구어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게 뉴웨이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대에 다른 방식으로 올라와서 이것도 연극이야라고 보여준 최초의 사례였던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만화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든 그 뮤지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그 티켓값 제일 비싸게 받는 뮤지컬들이 라이언 킹이나 아니면 뭐 지킬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 이런 작품이냐면 그건 너무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서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기대하려고 하고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화든 웹툰도 마찬가지죠. 웹툰도 1위 하는 웹툰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험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데뷔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내 마음대로 해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독자의 반응이고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신경을 안 쓰면 데뷔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원고가 다음 편에 결제율이 안 나오고 이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해보는 게 경험이 진짜 중요하겠다 학생들이. 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어온 작품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이 친구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독자를 만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겠다. 이게 프로 작가로서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하되 독자들도 어느 정도 양보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맨날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작품도 만드는 분들이고 독자들한테 양보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기꺼이 돈을 내게 하는데 그게 양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완결을 해보는 경험으로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참여했던 10분 중에 한 분이 못하시게 됐지만 9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조금씩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성을 시켜보는 경험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경험 그게 몇 명이 됐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래서 만들었다라고 설득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이게 가족 얘기니까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보면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내가 이게 가족 얘기라는 걸 모르고 봤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단편이다 보니까 그걸 설득하는 걸 아예 과감하게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놓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독자들을 더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예술은 다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여기 잡아놓기 위한 거.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독립만화 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모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야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만화 쪽에서 할 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항상 그거를 학생들이 느끼나? 그거를 사람들이 좀 느끼나라고 생각되는 게 이거 정말 작가가 하고 싶어서 한 건가? 그리고 살면서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보게 해주고 싶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봐도 된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한 3시간짜리다. 만화를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목표라면 다르겠지만 만화를 가지고 내가 평생 만화랑 연애하듯이 뭔가 질리지 않고
만화랑 같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이 다 듣겠죠. 그러니까 저 한 번쯤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화랑 뭘 하고 싶고 뭘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 그 방향으로 찾아가면 질리지 않고 돈도 벌면서 어느 정도는 돈을 벌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그 성현수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린 거랑 놓고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면 싸운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는 저희 게 제일 재밌잖아요. 저희 둘이 막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한 10분 듣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근데 두 분 싸우시는 거 아니죠? 매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되게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서로 그냥 의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싸우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재밌을 것 같아요. 만화를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없으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립대학교죠, 공주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와 같이 사이드비가 진행하고 있는 몽치 프로젝트 1기 학생들 모시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공기가 또 탁해져서 한 5분 정도만 쉬고 와서 그 뒤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랑 관계없이 만화 시장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물어보면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오죠. 네. 아니 근데 이재명 평론가님 선물을 사왔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권학주 교수님 드린 거는 와인인데 이탈리아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분이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술 요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가 정주 문명을 가지게 된 게 술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뭐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술 만들려면 이제 멈춰서 농사를 지어야지 술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좀 그 교과서용 해석이고 그 주류 학설 중에 하나가 마실라고. 그것도 있죠. 근데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제사 지낸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대부분이 술 마시려고 농경 문화 시작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잉여 남는 농산물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끝도 없지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좋아할 스타일, 파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파고 개보적으로 파고 하는데 끝도 없어 술은.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 와인이고 그 지난번에 너무 잘 얻어먹어가지고 저희 둘이 같이 드리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몰랐지만 같이 드리는 건지 몰랐지만 약간 가볍게 마실 수 있다고 하셔서 성원님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다. 학생분들 드린 거, 학생들은 왜 술을 안 주지? 학생들은 술을 드릴까 술 좋아하시죠? 아니요. 안 이럴까봐 술을 드리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걸 아는 분이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술을 드리는 걸 이제 그 술을 못 마시는 분한테 드리면 뺏기더라고 부모님한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커피를 드렸습니다. 이게 커피예요? 더치 커피요? 저희 동네에 더치 직접 볶아서 우와. 그거를 이제 더치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계시는데 카페가 거기서 더치 커피를 향이 되게 커피도 파면 끝이 없거든요. 커피는 파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유행을 했는가? 한국에서는 그 커피를 볶을 때 강배전으로 볶거든요. 네네. 탄맛이 약간 나잖아요. 네네네. 그 향이 유지가 되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가더라고요.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잘 먹습니다. 그럼 그건 나 주면 안 되나? 준 걸 뺐네 막.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람들한테만 주니까. 어제 드렸어요. 어제 드렸어. 어제 무슨 해적의 술이라면서 럼을 나한테 주더라고. 와. 요만한 거? 요만한 미니어처를 거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 큰 거 사서 먹으면 되니까. 농담 삼아 한마디 해본 거고요. 네. 이제 방송 거의 끝머리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반드시 이런 질문해라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학생에서 이제 사회로 나와서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특강 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이재민 평론가 둘이 합치면 웬만한 건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도 스스로지만은 이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업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웹툰 작가의 꿈을 꾸고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만화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될지 내 작품 어디에다 선보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 포스트 타입에 지금 이제 게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섭외가 되신 건가요? 포스트 타입의 그러니까 작가들이 포스트 타입에 지금 연재하고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섭외가 맨 처음에 돼야지 이제 게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스트 타입은 그렇지 않죠. 음. 포스트 타입은 그러니까 그 포스트 타입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작가를 섭외해서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해요. 네.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네이버의 베스트 도전 개념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유 플랫폼으로 이제 자기가 작품들을 올리는 거죠. 올리고 돈도 자기가 책정하고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도 본인이 다 해서 거기서 같이 지내는 형식이라서 근데 그렇게 작업하면서 이제 플랫폼이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포스타입에서 여기서 우리의 오리지널 작품을 같이 더해서 이 플랫폼을 좀 더 키워보자 하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횟수로 2년 전부터입니다. 이제 뭐 활동하는 작가님들한테 컨택해서 여기서 연재를 하자 원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딜리업도 마찬가지고 가서 작품 연재를 하는 거죠. 근데 포스타입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나요? 왜 플랫폼마다 약간 분위기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포스타입은 어떤 느낌? 뭐 이런 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도 그렇고 주 독자 타겟이 여성이에요. 여성 약물인데 이제 카카오나 이제 저는 미래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슷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비슷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독자들 중에서 메이저에서 다루기 힘든 작품이라든지 근데 수익도 너무 높으면 안 돼. 수익 너무 센 건 이미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런 중간에 있는 작품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보면은 그냥 개인 서사인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 서사인데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겪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되게 사건 사고가 많은 인생 사셨던 분들이 그런 작품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딜리업이랑 포스타입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제 레이아웃인데 포스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번에 써보면서 느꼈던 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잘하려는 의지도 있고 프로모션도 잘 해주고 하는데 작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포스타입 괜찮다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고 작품 다 딜리업에 올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플랫폼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뭔가 좀 더 개성 있고 독특하고 이런 작품들은 좀 딜리업으로 많이 몰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아마 가는 길이 앞으로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재용 평론가님이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바를 쫙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가요? 얘기하면 되나요? 뭐 성현수 작가님이 말한 게 틀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성현수 작가님께 제가 계속 포스타입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그 직접 써봐서 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처음 써봤다는 거야. 아니 전에는 써봤는데 네. 써보다가 계속 몇 군데에서 막혔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하다 보면 막혀서 짜증나서 끊는 경우 있잖아요. 당장의 결과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결과를 올려야 되니까 마무리 작업까지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번에는 막히더라도 그만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해보다가 제가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빡칠 만한 지점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개선할까봐. 지들이 와서 물어보기 전까지 말해주고 개선할까봐.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포스타입이랑 자료도 만들었었어요. 써봤었는 줄 알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딜리업과 포스타입의 차이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그 만화를 연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돋보일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계속해서 편하니까 딜리업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딜리업은 제가 지금 거의 한 반년 가까이 거의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1위가. 1위가 계속 1위예요. 지금 그 얘기도 해야 돼요. 맞아.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바뀐 적이 없어요. 반년 동안.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걸 보러 새로운 독자들이 왔다가 다시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네. 근데 포스타입은 계속 바뀌거든요. 오리지널도 하고. 그러면 겉으로 딱 보기에는 포스타입이 더 치열해 보이죠. 더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의 판단으로는 포스 타입이 더 진입하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포스 타입이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제3지대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에서는 포스 타입이 훨씬 적극적이고 맞는데 네,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빡칠만한 지점 약간 그러니까 이 나라 도움 쓸 때 들었던 그 빡침이 아, 진짜? 한 두세 군데 있었어.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냐 작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뒤에 책임도 작가가 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시장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 탓이 아니고 나는 포스 타입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둘 중에 너보고 작품 연재해 그럼 저는 포스 타입 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뭔가 발전시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지점이 너무 발달돼 있지 않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지하고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올리면서 뭐야 이거 이런 지점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 지점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한순간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 그러겠죠. 웹에서 UI 만지고 하는 게 어떻게 한순간에 됩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서 돈 쓰는 양을 조금 분배해서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네. 베스트 도전이나 도전 만화에도 올리고 동시에 이쪽 올리나요? 아니면 포스 타입 올리면 그렇게는 많이 들어봤어요. 포스 타입이랑 딜리업 같이 올린다는 작가는 많아요. 근데 그걸 배도에 올린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봤어요. 아하. 왜냐하면 배도는 아마추어 같거든. 전 그것보다 배도는 지금 인스타툰 하시면서 배도 하시면서 딜리업 같이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포스터를 같이 하시고. 근데 배도는 거기서 픽되기 위한 네이버에 거예요. 픽되기 네. 위한.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어디든 픽되기 위한 경연장이에요 여기는. 근데 포스타입은 그냥 그 자체로 시장이거든요. 딜리업이랑. 그래서 오히려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반응이 안 오니까 작가는 안 하게 되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반드시 질문해라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뭐 궁금한 거 뭐든 원화에 괜찮아요. 관련된 건 뭐든 괜찮습니다. 또 물어보셔도 돼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어느 정도 발을 이제 들이고 앞으로도 더 깊게 발을 들이려고 하고 이런 시장에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나도 이제 웹툰 작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가 정말 혼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판이 커져버려서 혼자서 되게 살아남기 힘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데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제 스토리를 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가 느낀 점은 개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들 중에도 이거는 재미는 있는데 100% 지어낸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이제 진지하게는 안 받아들이는 거야. 뭔가 그렇게 아프게 약간 받아들이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분명히 누군가를 지칭을 하고 실제 인물을 지칭을 하고 한 게 아닌데 이거 뭔가 누군가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 작가분들한테서 유독 그런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보면은 뭔가 굉장히 그 그림의 퀄리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이란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그림의 퀄리티는 안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약간 그대로 또 나만의 방식으로 풀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까대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론 윤태호 작가님은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지만 뭐 미생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겪었을 법한 뭐 그런 얘기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얘기도 이번에 썼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뭔가 얘기를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집에 이제 만화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놓은 만화책은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이제 친구분 따님이 이제 그 자동차 이제 타고 오시다가 그 교통사고로 당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그 어머니분은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이제 타셨는데 이 따님분은 이제 뒤에 안전벨트 안 메고 이제 자동차에서 피곤하면 누워서 자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어서 몸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목이 부러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이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실제 성적도 좋으셨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또 만화가의 꿈을 키우시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만화책을 약간 유품 같은 건데 너 가질래?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지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모르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이 만화책 제가 이제 받아서 간직하면서 만화가의 꿈 제가 대신 이뤄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본가 책장 오른쪽에 이제 카드캡터 체리 그 1권이 딱 꽂혀 있거든요. 이분이 제일 즐겨봤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뭐 뭔가 대놓고 뭔가 물증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실제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 이거 실제로 겪었던 얘기인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약간 개인 작가가 이제 이 지구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사는데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개인 작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을 녹여낸 그런 좀 굉장한 유니크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근데 방금 그래서- 그러면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죠. 실제로 했었던 실제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질문은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대형 플랫폼에서는 이런 거를 점점 취급을 좀 잘 안 보이게 돼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다루게끔 했으면 좋겠다. 뭔가 굉장한 돈이 안 되더라도 하나의 작품으로서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냥 게 됐으면 근데 좋겠다 싶어요. 간단해요. 멀티플렉스에서 걸리는 영화와 소극장에서 걸리는 영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동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매력적인 술 얘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술 얘기 중에 그 크림 아이리시 위스키라는 그 베일리스라는 술이 있어요. 근데 이 베일리스 술 그 표지에 띠지에 보면 두 남자가 소 젖자고 한 명은 술을 만들고 있거든요. 형제 얘기예요. 형제가 한 명은 목장을 운영을 하고 원래 집안이 목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큰 형이 이제 난 다른 사업을 할 거야 하고 나가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리고 목장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이거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라고 만들어진 술이 베일리스예요. 라는 얘기를 붙여서 팔았어요. 대박이 났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트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술이 됐거든요. 전 세계 크림 위스키 중에 판매량 1위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돈페리뇽이라는 그 아세요? 돈페리뇽이라는 되게 유명한 샴페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돈페리뇽이 비싸잖아. 그거. 페리뇽이라는 그 신부? 옛날에 신부들이 술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가다가 보니까 와인 저장해 놓은 병이 터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악마가 터트리나? 왜 터지지 이거는? 그래서 터질 것 같은 병들을 미리 따서 마셔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미리 빼서 팔기 시작해요. 이게 돈페리뇽이다 라는 얘기를 지어서 돈페리뇽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잘 팔리지. 그때. 그 양조장을 사서 그게 모해시장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얘기를 파는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되는 얘기를 파는 시스템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매력적이냐의 차이예요. 대중시장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더 매력적인 게 잘 팔리는 거예요. 뭐가 사실에 가깝냐, 뭐가 진짜 같냐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느냐예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잘못 들으면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대중적인 건 나빠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화는 태생부터 대중매체예요. 최초의 만화라고 불리는 만화, 뭐 미국에서 옐로우키드 있죠. 옐로우키드가 어디에 실렸어요? 타벨로이드에 실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저질 신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에 실렸던 작품이에요. 옐로우키드는. 그게 역사에 남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옐로우키드를 뭐 산이 많이 해갖고 막 그 돈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황색 언론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매력적이냐, 뭐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싶은 작품이냐. 아까 제가 조율이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결정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들의 작품이 대중시장에 맞냐 안 맞냐로만 갈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중들이 지금 그거 안 찾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까 신파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파극 처음에는 완전 무시당했어요. 저게 무슨 예술이야라고. 근데 한동안
프랑스의 영화 사전을 바꿔놓은 누벨바그가 있었던 거예요. 누벨바그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심파라고 하면 되게 없어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누벨바그가 처음 시작된 프랑스에서는 그게 예술사전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몇십 년씩 지나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옛날 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사람들한테 더 쉬운 거,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열한 거야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팔리게 된 거죠. 지금은 심파라 그러면은 억지 심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사회는. 근데 거기서 작가는 팔릴 작품을 만드는 작가라면 팔려야 하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라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면 팔릴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 작품만 하고 싶은 작가라면 내 작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작품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55분에 저희가 나가야 되거든. 이거는 나머지는 술자리 가서 뒤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3시간 잡을 걸 그랬다. 뒤에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았으면 저희가 2시간밖에 안 잡아서 55분 되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마무리로 이제 오늘 이런 거 경험을 평생 하면서 많이 못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영원히 박제돼서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가 있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듣는 거지. 아들한테 나중에 자식한테도 들려줄 수 있어. 그런 방송이 된 건데 오늘 참여해서 어떠셨는지 두 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거 치조하는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영원히 남을 얘기를 한번.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 없는 것도 맞고 앞으로도 없길 바라는데 어색해. 교수님한테 협박당해서 나오셨어요? 반쯤. 그래서 아무튼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재밌고 좋은 작품 하잖아요. 사람들이 불러내요 밖으로. 안 나올 수 없게 해요. 그러실 내가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 어서 반박해 말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라고. 저도 이제 만화과에 입학을 했고 이제 만화를 열심히 그리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저는 당연히 올지 몰랐겠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이렇게 안 해본 거를 계속 함으로써 이제 인간으로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이제 이게 또 발전이 돼서 어떻게 뭐 제 꿈을 이루는 혹은 나중에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익숙해요. 익숙하고 저도 팟캐스트 예전에 좀 했었고 두 분 티키타카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학생들 사실 저희가 뭐 안내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띡 주소 하나 알려줘 일로 와라 라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레전드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공주대학교랑 같이 해서 몽치 프로젝트 지금 2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평생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모르지 우리도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엄청 바빠져서 공주까지 못 가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상황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재민 평론가랑 계속 이런 거를 할 거고 다른 대학교의 문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